이른이 넘으면 누구나 관상을 볼 수 있다. 나는 종종 카페에 앉아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관상을 살피기도 한다. 이야기를 듣는 것은 세상 물정을 알기 위함이고 관상을 보는 것은 일종의 수련이다. 관상이 체험적 인간학이라 했으니 말과 행동이 관상에 미치는 영향을 헤아려 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사실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비단 나만이 아닐 것이다. 심리학이 발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심리 실험이 진행되는 것만 봐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 몹시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을 알 때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상대의 생각을 헤아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실험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구태여 심리 실험을 하지 않아도 인간의 내면을 어렴풋이 읽을 수 있다. 살아온 시간과 마음밭에 뿌리내린 생각이 꼴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는 이목구비의 생김새에 집중해 편견을 갖기보다는 눈빛과 낯빛, 즉 꼴을 헤아려 마음을 읽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 역시 사람의 마음과 운세를 끌어당기는 길한 꼴을 갖기 위해 항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로 인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다면 길한 꼴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밝혀낸 인간의 본성을 무엇일까? 스탠리 밀그램은 이성적인 독일인들이 히틀러의 파괴적인 명령에 따라 유태인을 대량 학살했던 이유가 상황에 있다고 믿으며 1961년 권위와 복종에 관한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참가자에게 실험대 가짜 실험대와 가짜 출연자 A는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지시했다.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90% 이상이 결코 전기 충격을 주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모두 전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밀그램은 실험자가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실험자들이 전기 충격을 위험할 때까지 주었다. 참담한 결과 앞에 밀그램은 인간은 권위에 굴종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뜻이다. 꼴이 선하고 바를지라도 원초적인 본성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누구나 한 번쯤 강한 사람 앞에서 위축되고 약한 사람 앞에서 귀니를 내세웠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이는 옳지 않다는 것을 배웠기에 성숙한 인격을 갖춘다면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강한 사람일지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지적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므로 꼴 역시 해탈한 부처님을 닮아가게 된다.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에 덧붙이자면 인간은 권위에 복종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직관을 가지고 있다. 강자가 약자의 삶을 유린할 때 불쾌감을 느끼는 감정 역시 본성이다. 권위에 굴복하는 본성이 강한 것 같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번영을 누리는 것은 도덕적 직관에 충실한 결과이다. 권위를 앞세워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기보다는 도덕적 직관을 예리하게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 끝에서 귀인을 끌어당기고 운세를 길하게 하는 꼴이 만들어진다.